조선 왕비 열전 장희빈 2편 숙종을 사로잡은 치명적 매력. 지난 시간 중인의 딸 장옥정은 마침내 숙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후궁이 되는 것과 왕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희빈장씨가 된 그녀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현왕후라는 존재와 조선 최고 권력자인 숙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일이었습니다. 1688년 가을, 희빈이 된 장옥정에게 주어진 처소는 궁궐 한쪽 구석의 작은 전각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후궁이라는 지위는 분명 높은 것이었지만 궁궐에는 이미 인현왕후라는 정실이 있었고 다른 후궁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현왕후는 서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덕망까지 높은 완벽한 왕비였죠. 그에 비해 장희빈은 중인 출신의 후궁에 불과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엄연했고 정치적 배경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랐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고난 매력과 지략이었습니다. 숙종을 처음 만난 날 밤, 장희빈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겸손하고 수동적인 모습만 보였다면 장희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폐하 신첩은 평범한 집안의 딸입니다. 화려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궁중 예법에도 서툽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하를 향한 신첩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진실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숙종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여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후궁들이 자신 앞에서 긴장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희빈은 당당했습니다. 물론 예의는 지켰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그런 장희빈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숙종은 자주 장희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은 다른 후궁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밖 세상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때로는 대담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종이 정치적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장희빈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폐하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법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시면 됩니다. 신첩이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폐하의 마음을 따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희빈의 모습에 숙종은 점점 더 매료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후궁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곱게 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현왕후와 서인 세력들은 장희빈의 급부상을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인현왕후는 표면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왕이 새로운 후궁에게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궁궐 내에서 장희빈에 대한 시선도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성공을 부러워했고 일부는 경계했습니다. 특히 기존 후궁들은 장희빈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후궁이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이런 시선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후궁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화목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인현왕후에게는 항상 예의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지 않으면서도 왕비에 대한 존경심은 잃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진짜 매력은 이런 상황 판단 능력에 있었습니다. 언제 나서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숙종 앞에서는 솔직하고 당당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오히려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1689년 봄, 장희빈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왕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궁궐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인현왕후가 아직 왕자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후궁인 장희빈이 먼저 왕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숙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후계자를 기다렸던 그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장희빈을 보는 숙종의 눈빛이 더욱 애틋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왕실의 혈통을 이어갈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동시에 위험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인현왕후와 서인 세력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장희빈이 왕자를 낳는다면 왕실 내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장희빈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까지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숙종은 그런 장희빈을 급진히 보살폈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진료하게 했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해 가을, 장희빈은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이라고 지었는데 훗날 경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숙종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장희빈 또한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왕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을 지키고 키워야 하는 더 큰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자 탄생 이후 장희빈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더욱 총애했고 궁궐 내에서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더 많은 적들을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서인 세력들은 장희빈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장희빈이 왕을 현혹시켜 국정을 어지럽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출신을 문제 삼으며 중인의 딸이 분수를 모른다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이런 공격들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자신이었고 숙종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인의 한 대신이 숙종에게 장희빈을 견제해야 한다고 건의했을 때 숙종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짐의 후궁을 함부로 논하지 말라. 그녀는 짐의 아들을 낳아준 소중한 사람이다. 출신이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장희빈은 감격했습니다. 숙종이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예감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690년 장희빈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숙종이 그녀를 빈으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희빈이 아닌 빈장씨가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처럼 보였지만 궁궐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로서 인정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승격 역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인들은 더욱 강하게 반대했고 인현왕후도 내심 불편해했습니다. 궁궐 내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장희빈 자신도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숙종 앞에서는 여전히 솔직하고 당당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더욱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발언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장희빈은 자신만의 세력을 조금씩 구축해 나갔습니다. 남인 계열의 신하들과 가까워졌고 궁궐 내에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늘려갔습니다. 이는 앞으로 벌어질 권력 투쟁에 대비한 준비였습니다. 1694년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된 것입니다. 이는 조선 왕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후궁이 정실을 밀어내고
왕비가 된 것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의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남인과 서인의 권력 투쟁, 왕권 강화를 원하는 숙종의 의지, 그리고 장희빈의 영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숙종의 장희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되던 날,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팽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에 반대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장희빈 자신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왕비가 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왕비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기다리고 있었고, 정치적 반대 세력들과의 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겨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겨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인의 딸에서 왕비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이룬 그녀에게는 무엇이든 가능해 보였습니다. 왕비가 된 첫날 밤, 장희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궁궐 담장 너머로 보았던 그 화려한 세계에 이제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왕비가 된 장희빈이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갔는지, 그리고 인현왕후와의 본격적인 대립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여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